오늘 저한테 의뢰가 들어온 상가는 보시다시피 현재는 한 층 전체가 공실로 되어 있는 한 150평 정도 하는 상가인데요. 비교적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끗한 모습입니다. 자, 이 상가가 이제 통째로 다 공사를 하였을 때 어떠한 건축 요소를 갖추고 요양원으로 탈바꿈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건물에 적합한 필요로 하는 건축 요소가 뭔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물의 주 출입구에 당연히 장애시설인 점자 블럭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보도 블럭에서 건물로 올라오는 평지가 경사가 너무 심하거나 턱이 져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턱이 져 있다면 경사로를 직접 만들어 시공해야 되니까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에 주 출입구에 이런 계단이나 턱이 있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경사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경사로 역시 계단이나 턱 높이에 비례하여 법적인 기준에 맞춰야 하며 중간에 평지를 만들어 휠체어가 잘 올라갈 수 있는 참을 곳곳에 설치해 가며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5인승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15인승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장애인용 버튼이 되어 있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실내에는 모든 벽면에는 어르신들이 손을 짚고 다니기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레일을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벽면에 안전 레일을 설치해 놨는데요. 필수 사항이니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양원 인테리어 할 때는 예쁘다고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지 않고 반드시 방염 필증이 있는 방염 소재 제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시트지를 바를 때도 반드시 방염 기능이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만 하며 방 안에 도배를 할 경우에는 일반 종이 합지만 가능합니다. 실크 도배지를 사용하고 싶으면 마찬가지 방염 실크 도배지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커튼 제품 역시 모두 다 방염 커튼을 사용해야만 되고요. 옆방과 옆방 사이에 되어 있는 석고보드 역시 모두 방화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실내에는 항상 게시판을 통해서 반드시 비치하고 공지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상시 게재함으로써 요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누구든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요양원이구나 라고 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건 방범 방충망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듯 방 안의 모든 열리는 창에는 방범창을 달아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할 수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5층, 3, 4층 이런 건물을 이런 요양 건물을 누가 벽 타고 넘어와서 도둑질 한다고 이런 걸 하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FM대로 하면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바깥에서 절대 열 수 없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풀어야만 열릴 수 있는 이런 이중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배연창인데요. 이 배연창은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1에서 최소 1에서 1제곱미터 사이즈의 배연창을 몇 개를 집어내야 된다는 규정이 또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은 위에 전동으로 되어 있는 모터가 작동해서 창문이 저절로 열려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형식입니다. 저 배연창은 버튼이 있지만 수동으로 조작할 경우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에 만약 사람이 넘어갈 수 있는 높이나 위험성이 있다 생각하면은 창문에 모두 이렇게 안전바를 설치하여 그런 미연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출입문에는 비상탈출 개폐기가 필요합니다. 이 비상탈출 개폐기는 상시 잠금 상태로 있다가 화재 시 자동으로 잠금 상태가 풀려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곳곳에 피난 안내도를 설치해야만 하고요.
화재 시 불이 모두 꺼져서 어두울 때 탈출을 돕기 위한 시각 경보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소방 관련인데요. 수신기와 자동 화재 속보기를 설치해서 불이 나면은 저절로 그 119에 전화를 걸지 않아도 자동으로 여기서 119 쪽으로 연결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전화 연결이 이 기계 자체적으로 됩니다. 그럼 이제 자동으로 신고가 된다라는 그런 시스템인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엔 비상 대피 전실입니다. 실내에 이렇듯 방화 구조와 방화 철문으로 된 실내 방을 만들어서 화재 시 대피해 있다가 구조 요청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불이 나면은 바깥이나 옥상으로 대피를 하지 누가 이런 방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 보면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그런 탁상공론만 넘쳐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이 있어야 되고요. 보시면 반드시 점자 표시가 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 표지판이 바닥에서부터 120cm 높이에도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을 살펴보면 세면대는 이용하는데 안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남자 화장실의 경우는 소변기 양옆에도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좌변기를 보시면요. 마찬가지 양옆으로 정해진 규격 사이즈의 안전바를 설치하고 이건 장애인용 등받이인데요. 사실 이 등받이는 문제가 많습니다. 등받이를 설치할 경우 화장실 변기 뚜껑이 제대로 열리질 않는 문제점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고요? 저도 사실 이건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될 사항이 분명하지요. 또 한 가지 개선될 점이 있는데요. 여긴 요양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에는 이렇게 무조건 아기용 기저귀 바지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이걸 사용할 일 절대 없는데도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 그냥 막무가내식 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바닥은 반드시 미끄럽지 않은 논슬립 타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끔 손이 닿는 곳에 비상벨을 두어야 됩니다. 비상벨은 하나가 아니고 2개를 둬야 되는데요. 입소자가 넘어졌을 때를 대비하여 바닥에서 20cm 높이의 비상벨을 하나 또 설치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각 실에는 모든 실의 명칭에 대해 편말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조리실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실에는 기름 화재에 대비한 특별한 소화기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은 역시 논슬립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화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스 안전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만약 가스가 셀 경우는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가스 밸브가 차단되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샤워실인데요. 샤워실에 왜 변기가 있냐면 샤워 중에 대변 같은 걸 지리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오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샤워실에 변기가 있는 것도 좋고요. 이렇듯 샤워기 양 옆에는 어르신이 직접 혼자 샤워하지 않더라도 안전바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샤워실 바닥면은 논슬립 타일로 돼서 미끄러움이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지금은 요양원 시설 내 CCTV는 거의 의무 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유자 시설로 변경하는 도면을 제출할 때 CCTV를 어디에 몇 개 설치하여 어떤 각도로 봐진다까지 전부 도면으로 만들어 작성화 제출하게 되겠습니다.